여러분 반갑습니다. NBA고대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신광섭 타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장이 관세가 조기적으로 마무리된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4% 내외로 급등 마감했죠.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약간 또 코스피 증시가 윗골을 좀 달아주는 형태가 좀 나와서 이미 좀 기대감에 사서 뉴스에 판 거 아니냐는 인식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장도 저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앞서 설명드렸던 애프터마켓의 특징적인 종목을 통해서 내일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종목을 좀 피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할 유나 아나운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원한 반팔을 입고 오셨는데 네, 벌써 여름이 온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시원하게 좀 입으셨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시원한 또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유나 아나운서분이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한지 우리 시청자분이 대신해서 한번 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종목은요. 먼저 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유상증자 이슈가 들려왔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 있죠? 사실 이제 2차 전지를 많이 최근에는 사실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해서 셀트리온 같이 강성 주주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매수했던 타점이 언제냐?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LG 에너솔루션 오늘도 신저가 갔죠. 전반적으로 유상증자 이슈가 좀 나왔는데 대부분 미국 대선 전에 작년 한 10월 정도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또 2차 전지 IRA 법안이라든지 이게 또 재평가가 되면서 올라갈 거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후로 또 계속해서 신저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저는 2차 전지를 매경영 TV에서요.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물론 트럼프가 된다 이거를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들과 2차 전지 전반적인 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일단 유상증자 어떤 내용 나왔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트 공시를 통해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오늘도 1조 넘게 공시가 또 나왔죠. 좀 가까이서 땡겨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1조 넘게 나왔는데 엄청나게 좀 나왔어요. 지금 이제 내용을 좀 보게 된다면요. 시설 자금에 대해서 대략 한 20% 정도죠. 한 200억, 한 2천억 정도. 그리고 운영 자금이 한 3천억. 그리고 타법인 증권.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라든지 법인을 인수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한 6천억 가까이 이렇게 타법인 취득 자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퓨처엠이 현금 유동성 비율이 좀 꽤 기타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보다 기업보다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시설 자금. 근데 운영 자금 목적은 도대체 뭐죠? 운영 자금 뭐죠? 운영 자금 목적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여기 안에 포함되는 건 회계상으로 대부분 이제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인센티브, 기타 뭔가 이제 판관비를 제외한 뭔가 사소한 거 있잖아요. 재반 비용들을 따지는 건데 글쎄요. 돈이 어느 정도 현금 유동성이 좀 비율이 좀 있을 텐데 적자를 좀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주주분들을 약간 좀 우롱하는 기존 주주분들을 우롱하는 좀 화가 나는 유상증자 공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금액이 얼마냐면요. 유상증자 금액이 예정 발행가가 95,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 11만 2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상증자 가격 근처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내려오게 되면은 또 발행일이 7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유상증자 발행금을 또 낮춰요. 낮추면 낮출수록 더 안 좋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길게 놓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악재는 이제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나왔으니까 시세 지금 2차 전지가 돌풍 일어나기 직전 이때 23년도에 굉장히 핫했는데 여기 시세를 저기 밑에까지 신저가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빈집이기 때문에. 네. 빈집이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반등이 나올 때 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라고 계속 매번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요. 반등이 정말 많이 나와봤자 언젠지 모르겠으나
이게 뭔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이제 전환되는 움직임들, 정책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좀 괜찮게 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기차 지금 반값 전기차 출시되고 있어요. 예, 지금 테슬라의 그 지난번 2인승 그 차량 아시죠? 3천만 원 정도 미만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이 테슬라 차량도 배터리 가격을 낮추면서 거의 2,800만 원, 3천만 원짜리가 나오거든요. 기존의 테슬라 모델 Y가 한 5,800에서 6,300 사이예요. 옵션에 따라서 약간 틀리지만. 그럼 지금 거의 반값 전기차가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NCN 구조를 갖고 중국 같은 LFP 배터리를 쓰잖아요. 근데 NCN 구조가 LFP보다 좀 낫다고 머스크가 대놓고 또 얘기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띠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제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전환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전고체 배터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CATL이 거의 지금 점유율을 중국 쪽에서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들면 MLCC 옛날에 한창 했을 때 사막 콘덴서 막 주가 올라갔을 때 그때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요 성장주가 아니죠. 이제 가치주 역할을 하면서 뭐 중간에 수급적인 공백이 생기면서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뭐 전고점까지 2023년도의 시세를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는 점. 반등이 좀 나올 때, 물론 하락은 어쩔 수 없지만 중간에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매도하시다. 전체적 2차전지 비율을 그렇게 좀 측정을 할 테니까요.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주주분들 힘내시고 이 정도로 한번 포스코 퓨처엠과 전반적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반적인 2차 전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공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종목은요. 또 방산주가 좀 궁금해요. 현재 네. 애프터마켓에서 좀 빠지고 있는데 LIG 넥스온 어떻게 보실까요? 방산주 뭐 많이 깔아놨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요. 뭐 현대로텐도 있었고 NIG 넥슨도 편입했던 거 기억이 좀 안 나는데 헷갈리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방산주 많이 밀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방산주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휴전 가능성들. 네. 15일 날 트럼프가 얘기했죠. 푸틴 와라. 젤렌스키는 간다. 트르키에 간다라고 얘기했고 이스탄불에서 이제 회담을 하게 했는데 만약에 너 안 오면은 푸틴 안 오면 나 중재하는 거 의사 철수하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을 박아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마 유나도 기억하시는데 방산주 뭐라고 했죠? 항상 모아가자. 그렇죠. 그리고 휴전이라든지 뭐 종전, 뭐 전쟁이 뭔가 마무리된다 이런 거 뉴스 나올 때 하락 나올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오니까 어제 이제 장대 한번 꽂아주면서 이틀 연속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NIG 넥슨도 지난번에 리뷰를 한번 도와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방산주들 다 좋다,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간 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그게 유일한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적당한 이제 조정. 근데 여기서 조정이 기간 조정 형태로 갈지 이렇게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 박스권 형태로 갈지 가격 조정으로 나올지를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휴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 휴전이 또 빠그러지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여기서 또 N자로 또 갈 가능성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라인 메탈이 그래서 먼저 빠졌어요. 독일의 시가총액 가장 큰 라인 메탈이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많이 빠진다. 휴전이 진짜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3, 4만 원? 요 정도 라인까지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릴 테니까요. 라인 메탈에 빠졌다는 거는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조짐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분할로 떨어질 때마다 바이더딥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방산주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방산주에 대해서는 휴전 협상이 결렬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조정에 나왔을 때 계속해서 모아가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네.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편입했던 솔트록스가 오늘장은 좀 밀려났어요. 네. 저희는 지금 10% 가까운 수익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사실 뭐 이 종목을 지금 말씀드렸던 배경 자체가 딱 하나였었어요.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도착했다라는 식으로 SNS에 지금 이제 떠돌고 있거든요. 네. 비행기 내리는 장면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하러 갔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머스크, 뭐 팔란티오 CEO, 전반적으로 빅테크 CEO들이 다 같이 참석해서 빅테크 투자라든지 또 활성화 방안들 또 이런 부분 포럼을 이제 제기를 하잖아요. 리아드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내일 새벽에 열리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조기 대선 정책주이기도 한데 지금 뭐 한 10% 가까이 최고가를 한번 기록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를요 보시면 이탈하지 않고 뭐 적당한 조정폭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직 지금 리야드가 그 행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진행을 이제 하기 앞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대감은 올라가면은 일정에 맞춰서 재료 노출로 매도하든지 근데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 13일 이후에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서 대응하자고 했기 때문에요. 단기 추세 라인이 이탈나오지 않는 범위에서는 계속해서 기존 목표 가격까지 홀드하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트록스에 대해서는 기존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추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추천주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자, 뭐 어제 90일 관세 유예가 나왔는데 사실 오늘 저는 이 종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쪽 전반적 섹터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내일 시초가를 편입하고 종목명은요 자동차 부품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명은 화신이라는 종목을 한번 내일 시초가로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화신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코너에서는 여러 번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물론 이제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유예는 조금 제외시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전일까지 해서 기대감이 좀 올라가다가 현기차들이 좀 올라가다가 좀 밀렸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밀렸는데 이 종목이 저는 왜 관세로부터 저는 무풍지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확실한 대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엔진 부품 관련돼서 암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무풍지대 미국 조지아 공장을 현재 부지를 인수했고 이제 올 하반기 완공이 들어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만듭니다. 만든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북미 지역에 생산하는 자동차 관세를 일시적으로 지금 2년간 관세를 완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나라 협상이 대선 이후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빈집 형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화신 또는 현기차 또는 부품주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제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좀 치고 가는 모습이 좀 펼쳐지다가 장기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맞고 한 번 맞았죠. 2번 정도 맞은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를 하는 차원에서요. 목표 가격을요. 1만 원 선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7,4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나서 만약 지지받으면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변곡자리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화신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신 북미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 7,400원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오늘 방송 마치고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 정책주들은 약간 좀 로봇주에 가리면서 약세를 좀 보였는데 자, 오늘 마찬가지로 리야드 투자 포럼이 이제 내일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관련된 또 코멘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또 국내 장에서도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 지난주 또 많이 강조드렸죠.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지 추가적인 코멘트는요. 네이버에 신광섭 검색하시면 무료 주식 밴드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리야드 사우디 투자 포럼 관련된 코멘트 사후 코멘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리야드 포럼에 대해서 새로 생겨날 테마에 대한 인사이트 얻고 싶으신 분들은 매니저님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